앞서 찰스 1세 스토리를 꺼내들어서 김영남 의원이 먼 나라 윤나라 보는 거냐라고도 비판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듣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역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걸 듣고 예, 찰스 1세는 참수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비유를 왜 했지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실제로 뭐 댓글 반응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와서 예,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사족인데다가 그러니까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뭐 비유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해석상 명백한 거기 때문에 예. 굳이 저렇게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가 뭐 국회에 군대 끌고 갔다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쎄 과거에 이제 세계사 공부했던 티를 내려고 저 내용을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데 실소도 좀 나오고 진짜 필요 없는 내용을 너무 판결문에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정강진 의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행위가 내란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지기현 재판장이 많이 인용했다고 생각해요. 이 찰스 1세와 관련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수준의 그 선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뭐 찰스 1세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400년 전의 그 생명에 대한 인권 의식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 선고량으로 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일부 정치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왜 사형 선고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나름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반대되는 진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